다문화 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입 설명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2부의 내용은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이해라는 내용인데요.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과 외국인 전형, 고른 기회 전형에 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기본 조건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남자와 여자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시게 되는데요. 두 분이 결혼을 하시기 전에 기준으로 한 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셨고 한 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셨던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시거나 아니면 두 분이 다 외국인이신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요. 한 분은 대한민국 국민, 또 다른 한 분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셔서 이제 태어난 자녀가 나일 경우 내가 대학을 갈 때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은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거는 이제 또 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또 다른 한 분은 아버지, 어머니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그 두 분이 만나셔서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내가 출생했다면 이제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자가 될 텐데, 그런 내가 이제 대학을 갈 때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 자체에 대해서 좀 뭔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의문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원을 희망하는 그 대학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대학의 입학 담당자분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고 관련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해 놓는 답변을 입학 담당자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러하다라는 답변을 주셨다라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희대학교 2023학년 2학기에 외국인 전형을 선발하는 조건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외국인 전형의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과는 다르게 부모님 두 분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인 및 부모님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아래 각 사항에 모두 만족하는 자의 경우에 이제 외국인 전형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시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 항목을 보면 학생이 대한민국 고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나 아니면 그와 준하는 다른 이제 외국 과정이나 이런 데서라도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미 부모님 모두와 학생 모두가 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이제 부모 그리고 자녀 모두 외국인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미 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학생 본인까지 모두 다 외국인이었어야만 이 외국인 전형 조건이 경희대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항목을 보면요, 본인이나 부모님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였을 경우, 이제 그 전에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 국적 상실 증명을 또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항목에 보면 아버지나 또는 이제 어머니 중에 한 분이 부양 의무자인 경우, 그러니까 부모님 모두랑 같이 살고 있지 않고요. 부모님 중 한 분이 이제 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를 이렇게 교육시켜주는 그런 부양 의무자인 경우에 그 부양 의무자의 국적만 지원 자격에 반영된다. 외국인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하고만 살고 있고 다른 한 분과는 실질적으로 연락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좀 잘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실 경우에는 같이 살고 있고 나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시켜주는 부모님만 외국 국적이면 된다라는 의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죠. 단 정부에서 발행하는 문서로 확인이 되어야 되고
부모의 이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집 요강 등에 따른 자세한 지원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위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라. 그러니까 외국인 전형 같은 경우도 각 대학마다 뭐 구체적인 사항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내용을 뭐 저희 같은 대입지원관이나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정확하고 확실한 부분은 반드시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해당 대학의 입학 담당자, 그 입학 업무를 이제 진행하는 그 직원분에게 직접 물어보셔야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 학력 요건으로는 우리나라나 또는 외국의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 되고, 어학 요건으로 또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시험이 뭐 3급 이상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외국인 전형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전형의 경우에도 각 대학마다 전형 절차나 뭐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학의 그 모집 요강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예시적으로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번 내용을 반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은 특별 전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학 입학 전형의 종류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은 그 중에서 특별 전형에 해당되고요. 다문화 가족 전형의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고, 그 일정한 자격 요건은 부모님 중에 한 분, 이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에 이제 한 분은 대한민국 국적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계신, 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이제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만나셔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한 이후에 내가 태어난 그런 경우에 이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 요건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특별 전형 지원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전형에는 특별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지원 못하지만 일반 전형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한 이상의 이제 학력이 인정된다고 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일반 전형으로는 지원을 하실 수가 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특별 전형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요, 그 대학에 일반 전형으로 또 지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대학에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해서 내가 합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 한다면 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다른 대학에 다문화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밖에 또 없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이니까 어쨌든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이 일반 전형들보다는 합격에 더 유리할지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특별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 선발하는 인원이 더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전형으로 만약에 내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조건이 좋다라고 한다면 특별 전형으로 그 대학의 그 학과를 뭐 특별 전형으로 꼭 지원할 필요가 없겠죠. 일반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뭐 다문화 가족 자녀 특별 전형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내 점수보다 더 어쨌든 상향 지원, 내 점수로는 일반 전형을 합격하기 어려울 때 특별 전형이니까 한번 더 상향 지원을 해볼 수 있을 때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더 바람직하고 지원 전략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고른기회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정원 내 모집에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을 포함하는 이제 전형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 보면요. 첫 번째로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쵸? 딱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이라고 하면 그 지원 자격이 해당되는 내용이 더 명확하겠지만, 뭐 고른기회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은 통합형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 지원 자격 요건 중에 다문화 가족 자녀도 하나의 그 세부적인 요건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다문화 가족 자녀도 해당되는지를 한번 꼭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학별로 그리고 또 전형별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간에 어느 전형을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또 따져보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일반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 학과다라고 한다면 일반 전형이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꼭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시면 되고요. 특별 전형은 내가 더 가고 싶은데 내 성적이 조금 그에 미치지 못할 때, 그거보다 불리한 성적일 때 더 상향 지원, 더 높여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특별 전형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더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발하는 인원, 몇 명을 뽑는지 부분이 더 안정적이냐, 조금 더 불안하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뽑는 이제 전형 학과가 있고요. 2명을 뽑고 1명을 뽑는 전형 학과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이죠? 더 많은 인원을 뽑고 내가 그 더 많은 인원을 뽑는데 내 성적이 그에 해당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인원을 뽑고 내 성적이 해당되면 합격할 확률이 매우 안정적으로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실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 해당 대학과 학과별의 입시 결과를 꼭 확인하셔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선발하는 인원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작년도 입시 결과보다 이제 올해 선발하는 인원이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시험 기준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조건이 더 이제 유리해졌는지 더 불리하고 힘들어졌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더 정확하게 지원하실 수 있고 합격 확률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유의사항, 지원 자격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전형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결혼을 하기 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국적이 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부모님 중 한 분은 대한민국 국적, 다른 한 분은 다른 나라 국적인 두 남녀가 만나서 내가 그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일 때 지원 자격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나라 국적이었던 친모, 어머니나 친부, 아버지가 과거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지원 자격 요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 건데,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이었는데 포기했다가 다시 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런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그 구체적인 사정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이 확실하지 않다,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원을 희망하는 그 대학의 그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 담당자 선생님에게, 직원분에게 꼭 전화나 인터넷 그 게시판 등등을 통해서 꼭 직접 문의해 보시고 답을 얻으셔야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그 진학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은요, 이제 통합형 전형, 다문화 그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의 학생과 이렇게 합쳐져서 통합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고요. 다문화 가족 자녀 학생만 단독으로 선발하는 그런 전형도 있습니다. 당연히 통합형으로 선발하는 그런 전형보다 다문화 학생들만 단독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최저학력 기준이 있거나 없거나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있는 경우, 내가 수능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 조건들을 한번 따져보시고 지원하실 수 있겠고요. 교과 전형도 있고 종합 전형도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아무래도 학생부 석차 등급이 중심이고 경우에 따라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종합 전형은 학생부의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서 정상적인 서류평가가 있는 전형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과 성적이 뛰어나고 수능 최저나 이런 조건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교과 전형이 더 안정적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 상황과 이제 조건을 잘 따져보셔서 지원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드리는 강의만으로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계신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셔서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한지를
꼭 살펴보시고 상담 받으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제 아래와 같이 강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다음 편 강의도 계속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